네, 지금부터는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역시나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FOMC 때문에 그러신지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푹 잤습니다. 아, 푹 자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잠을 못 잤다고 다들 난리시거든요. 네. 그냥 편하게 진짜 주무시면 되는데 뭘 굳이.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어제 그냥 일찍 잤어요. 그냥 12시 전에 잤는데 네. 뭐 어차피 결과야 뭐 그냥 뻔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준금리 내년 최종 상향 조정했죠. 5.5%대 내외로. 실제로 5.1 나왔고요.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7에서 5.1. 그래서 50pp 인상 뭐 당연시되면서 진행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FOMC에서 가장 주목하는 계기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연준의 나팔수죠 닉 티미라우스라는 사람이 또 어제 트위터 멘션을 날렸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못 가져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FOMC 12월 FOMC의 핵심, 그러니까 통화 의사라고 해서 핵심 사항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3년도, 그러니까 20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얼만큼 또 매파 또는 비둘기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멘션을 어제 날렸거든요.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장도 사실은 이틀 전에 CPI 발표 이후에 급등 나왔던 부분들을 그냥 싹 다 반납한 수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인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틀 전에 CPI 발표 1분 전의 모습입니다. 오, 네. 팍 튀었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8시 정확하게 시간 8시 27분이거든요. 이게 네. 보시면 8시 27분인데 요 이제 CPI 발표 한 1, 2분 전에 미국 S&P 500,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미니 선물부터 시작한 채권까지 해서 약 2.7조 원이 이 1분 사이에 순간적인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기다렸다는 듯이 샀네요. 네. 그럼 이제 한 2분, 3분 전에는 그 내용들이 입수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높은 그런 메이저분들의 그냥 뭔가 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보면 이거 한 2, 3분 전에는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야, 이전에 원래 예상치가 원래 7.5에서 7.3까지 낮춘 상황에서 7.1이 나오고 보니까 이건 무조건 배팅 들어가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어제 그 같은 경우 CPI 발표하고 4% 정도 나스닥이 급등 나오고 S&P 500 3% 급등 나오다가 쭉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도박이죠 이게. 단타 친 거예요? 네, 단타 친 거죠. 아유,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2.7조 원을 딱 들어간 다음에 뭐 많이 챙기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 들어갔던 물량들이 한 3조 원 가까운 된 물량들이 이제 한 1시, 2시 정도에 뭔가 이제 쉽게 해서 약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CPI 발표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를 그대로 반납하는 오늘까지 FOMC 이후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 관련된 부분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림을 준비 못했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고치를 돌파가 나오고 꺾이고 나서 쭉 밀릴 때마다 이 회색바가 보이시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던 이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색바가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 찍고 내려올 때마다 항상 짧게는 1년에서 2년, 또 이제 많게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아시다시피 페덱스나 뭐 전반적인 물류에서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인력들을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정도 감출했기 때문에 이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요. 네. 바로 모델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타이밍 모델은요? 네, 오늘은 9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예. 다우존스가 좀 많이 올라갔고, 예, 거의 뭐 유로스탁 다음으로 많이 올라갔던 그 지수기 때문에 네. 다우존스를 봐야 되는데 안 띄워주시네요.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실까요? 예, 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예.
안 나오나요? 네, 타이밍 모델 안 나오나요? 네. 제가 말씀으로 드릴까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일단 12월 3주차 뭐 방향 강도 50% 그리고 패닉 강도 30%, 4주차는 그래도 강도가 0%고 패닉은 100%입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버티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다우존스 주간 타임 모델인데 거의 그냥 강도 자체 퍼센테이지만 좀씩 높아진 것뿐이지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타 랠리가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올라가야지 산타 랠리잖아요. 네. 산타 랠리 뭐 산타 랠리가 올지 뭐 신년 랠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일단 모델 자체는 산타 랠리가 오면은 무조건 매도하는 신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12월 마지막 주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좀 못 이룬다면 12월 마지막 주 또는 뭐 한 일주일 밀리면 1월 첫째 주겠죠. 그 틈에서는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우존스를 기준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모델을 보고도 전반적으로 다른 것 다 확인해야 되는데 좀 무겁게 갔으니까 좀 재밌게 가게요. 네. 한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그 월가 투자자 대상으로 신뢰도, 그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22년도 투자자 신뢰도 1위 랭크된 인물입니다.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제 CPI 발표 나고 해서 이런 어떤 인터뷰가 나왔는데 CPI는 뭐 당연히 후진적인 데이터죠. 이번 달에 발표됐던 거는 11월 무렵이기 때문에 11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현행 인플레이션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CPI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2번 정도 이런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50bp는 다 아니까 일부 발언들 그리고 통화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연준 위원들까지 오고 가는지 20명 위원 중에서도 또 편가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23년도 야 기준금리를 5.1, 5.2 정도까지 상향 조정할지. 근데 결국은 일단은 연준 내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매파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최종 기준금리를 22년도, 23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4.5 정도 제시했다가 지금 2번 정도 더 올린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월가의 나프야스죠. 닉 티밀하우스라는 사람 멘션을 통해서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마무리될 거다. 5% 정도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는 또 마이클 윌슨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있으니까 또 충무로의 또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충무로의 잘생기셨어요. 네, 적중률 베스트 전략가. 이야. 네. 제가 너무 반응이 좀 AI 같았나요? 네. 너무 인공지능 같은. 아니에요. 네. 요즘에 또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 CPI 하락세는 이제 그러니까 CPI가 꺾인다는 거는 더 이상 시장을 뭔가 올릴 수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긴축으로 인해서 긴축의 조절 그리고 긴축을 이제 뭔가 완화하겠다 이런 제스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속도 조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장이 오히려 뭐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원래 2%대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내년에 3%로 올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인플레가 잡히려면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7.1이니까 그럼 뭐 다음 달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한 6% 후반대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꺾이겠는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 목표치보다 넘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7.1이니까 기준금리 무조건 7% 위로 올려서 1년 동안 유지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3%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내년은 인플레이션 아마 5%대 내외를 유지하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플레이션 5%, 4%, 3%대 쭉쭉쭉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내년 단기적으로 그럼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QT를 엄청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 주식시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연준에서는 적당한 이제 긴축을 통해서 연착륙을 이제 하고 싶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월가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이제 마이클 윌슨은 어떻게 이제 상반기를 바라보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다.
미국 시장에서. 이 사람이 제시했던 S&P 500의 기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일주일 정도 상승한 여력은 있다. 해도 상승을 해도 S&P 500, SPX 기준으로 4,15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더 올라가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국 경제 성장,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나 동시에 냉각되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꺾이지만은 기업들의 실적도 꺾이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 꺾이면서 얼어붙을 것이다. 냉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냉각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디플레이션이겠죠. 예,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인터뷰에서 딱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랠리가 끝났다고 이제. 그런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충무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쵸. 네, 충무로의 신광섭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여도 이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이후에도 한국은행에서는 베이비 스택이라도 그러니까 내년 1월, 뭐 2월 이렇게 해가지고 25 올라갈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불트랩 랠리가 어느 정도에서 마지막에 끝날지는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7포인트를 지지만 해주면은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400, 한 60에 70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2,350포인트 내외만 지지해주면 여기서 박스권이에요. 미국장이 무너져 박스권 유지할 텐데 여기 무너지면은 뭐 조금은 안 좋은 상황에 좀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좌측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11월 달 FMC에서 얘기했던 인터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 당신이 집을 사려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젊은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라고 했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긴축을 이제 시작하겠다. 근데 이제 우측은 올해 7월 달에 한국의 이창용 총재 이분이 얘기했던 인터뷰인데요.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분들이 있다면 본인 책임하에, 각자 책임하에 이익을 보시든지 손실을 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그 세계은행 은행장들이 모여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오고 다 왔거든요. 와서 회의하고 차 한 잔씩 티타임도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세계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무슨 또 재밌는 뉴스가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기자가 이런 질문 던졌어요. 뉴질랜드 은행 총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경기 침체 유도하는 겁니까? 하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도 세계은행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럼 다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네, 뭐 다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2100선에서는 제가 사자고 콜해서 긍정론자 됐는데 이제 2500 못 넘어간다니까 비관론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자신 없으면 쉬시는 게 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딱 6개월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롱숏, 매수하거나 매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하실 거면은 그냥 6개월만 참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쉽게 수익낼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저도 어려워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단기적 흐름. 이 정도로 타이밍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과 또 네이버의 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